서울 종로 골목 60대 파출부 최정숙은 평생 꿈꿔보지 못한 높은 급여의 일자리를 제안받습니다. 대기업 창업주의 본가 한옥대저택에서 청소와 시중을 드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 만난 병든 노인의 얼굴을 본 순간 정숙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 전 헤어진 오빠와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에게 가족들이 영양제라며 먹이고 있는 것의 정체가 밝혀지자 정숙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종로 골목 어귀에서 최정숙은 중개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 넘은 나이에도 파출부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월세에 생활비까지 하루라도 쉬면 당장 막막했거든요. 아줌마, 여기 와보세요. 중개인이 손짓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어요. 이번 일자리는 좀 특별해요. 급여도 2배예요. 2배요? 무슨 일인데요? 대기업 창업주 본가에서 청소일이에요. 한옥 대저택이라 좀 크긴 하지만. 정숙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2배 급여라니 놓칠 수 없는 기회였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높은 돌담 너머로 기와 지붕이 보였어요. 대문도 나무로 된 전통 문이었습니다. 똑똑. 정숙이 문을 두드리자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최정숙 씨죠? 저는 이 집 며느리 박미영이에요. 미영은 3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깔끔한 한복 차림에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들어오세요. 집이 좀 넓어서 설명드릴 게 많아요. 정문을 지나니 넓은 마당이 나왔습니다. 가운데 큰 소나무가 서 있고 좌우로 안채와 사랑채가 마주보고 있었어요. 와, 정말 크네요. 정숙이 감탄하자 미영이 웃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평생 지키신 집이에요. 요즘엔 저희 가족만 살고 있어요. 안채로 들어가니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복도도 길고 구조가 복잡했어요. 청소는 매일 오셔서 해주시면 돼요. 특히 안채 쪽을 깨끗하게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방에서 휴식 중이시니 조용히 해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든 노인이 있는 집이구나 싶었어요. 혹시 간단한 시중도 부탁할 수 있을까요? 차 끓이기나 식사 준비 같은 거요. 물론이죠. 미영이 집 안 곳곳을 보여줬습니다. 부엌도 크고 창고도 여러 개였어요. 정말 대저택이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9시까지 오시면 돼요. 집을 나서며 정숙은 마음이 들떴습니다. 이런 큰 집에서 일할 기회가 오다니. 급여도 좋고 일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미영이 앞치마를 내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안채 청소부터 시작해 주세요. 걸레랑 세제는 부엌에 있어요. 안채로 들어가니 고요했습니다. 어느 방에서 병든 노인이 누워 있을까 궁금했어요. 정숙은 복도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옥 특유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 점심 준비도 부탁해요. 미영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몇 분 드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랑 아들, 그리고 시아버지 모까지 4명이요. 정숙은 밥을 짓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손이 빨랐어요. 점심시간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미영의 남편과 아들도 처음 봤어요. 남편은 40대 초반, 아들은 대학생 정도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진지는 방으로 가져다 드려야 해요. 미영이 상을 차리며 말했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낯선 분을 싫어하세요. 정숙은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병든 노인은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후에는 사랑채 청소를 했습니다. 책이 많고 서류도 쌓여 있었어요.
아마 가족들이 쓰는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자 미영이 나왔어요.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부탁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도 그리 힘들지 않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좋은 일자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정숙은 집안 구조에 익숙해졌어요. 청소도 빨라지고 식사 준비도 능숙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병든 시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방문은 항상 닫혀 있고 가족들만 드나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나 봐요. 어느 날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오래 누워 계세요. 의식도 거의 없으시고요.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 다행이에요. 정말 그렇죠. 혼자였다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정숙은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나이 들면 저런 신세가 될 텐데 말이에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아직 가족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안채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한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시아버지 방인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기침 소리가 너무 약했거든요. 정말 많이 아프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엔 꼭 닫혀 있었는데 말이에요. 정숙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침대에 마른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가늘고 얼굴도 창백했어요. 어머나.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의 옆모습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숙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돌아가신 오빠와 닮았어요. 특히 코와 이마선이 똑같았습니다. 우연이겠지.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노인이 뒤척였습니다. 왼쪽 팔이 이불 밖으로 나왔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팔뚝에 화상 자국이 있었거든요. 꼭 오빠 팔의 흉터와 같은 모양이었어요. 설마. 오빠는 어릴 때 집 화재로 왼쪽 팔에 큰 화상을 입었어요. 그 흉터가 평생 남아 있었거든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오빠는 고향을 떠난 뒤 소식이 끊겼거든요. 정숙 씨,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영이었습니다. 아, 기침 소리가 들려서요.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괜히 놀라게 해드렸네요. 미영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청소는 다른 곳부터 하시죠. 정숙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계속 노인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점심 준비를 하는데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혹시 정말 오빠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 씨,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영의 남편 박진수가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일이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진수는 친절해 보였어요. 하지만 정숙은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오후에 아들 박준호가 들어왔어요. 대학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정숙 아줌마. 준호가 정숙을 보며 말했어요. 왜 그러니? 미영이 궁금해했어요. 아줌마가 할아버지랑 좀 닮지 않았어요? 준호의 말에 정숙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니? 정말이에요. 특히 눈매가 비슷해요. 미영도 정숙을 자세히 봤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닮았다고 하다니. 우연히 닮은 거겠죠. 정숙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성이 뭐예요? 준호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최 씨예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성과 같았거든요. 어머, 저도 최 씨인데요. 그럼 더 신기하네요. 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충남 논산이에요. 어머, 아버지도 논산 출신이세요. 미영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뛰었어요. 성도 같고 고향도 같다니. 정말 우연이네요. 정숙은 애써 담담한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노인이 오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빠 생각만 났거든요. 오빠는 정숙보다 5살 위였어요.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서울로 공부하러 갔죠. 그 뒤로 가끔 편지만 왔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오지 않았어요. 정숙은 혼자서 장례를 치러야 했죠. 그런 오빠가 이런 큰 집에 누워 있다니.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다음 날 정숙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확신을 가져야 했거든요. 점심시간에 미영이 노인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숙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안 드시는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어요. 평소와 달라서 정숙은 이상했습니다. 잠시 뒤 미영이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식사를 안 하세요. 미영이 정숙에게 말했어요. 많이 편찮으시나 봐요.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미영의 대답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정숙은 거실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책상 주위를 닦는데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엔 잠겨 있던 서랍이었어요. 정숙은 주위를 살폈어요. 조용했습니다. 호기심이 들었어요. 서랍 안을 들여다보니 이상한 봉투가 있었습니다. 종이봉투인데 뭔가 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작은 병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영양제. 병에 적힌 글씨를 읽어봤어요. 영양제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병마다 색깔이 달랐거든요. 어떤 건 노란색, 어떤 건 파란색이었어요. 더 자세히 보니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날짜가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정숙이 병을 하나 열어보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가정부 김순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가 정숙과 비슷했습니다. 뭐 하세요?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 청소하다가 이게 떨어져서요. 정숙이 서둘러 봉투를 제자리에 놨어요. 순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저쪽으로 가요. 순자가 정숙을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가장 조용한 곳이었거든요. 그거 만지면 안 돼요. 순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요? 위험해요. 위험하다니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거 영양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독이에요.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독이라뇨? 할아버지를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순자의 말에 정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정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약 색깔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상해서 몰래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요? 병원 지인에게 부탁해서 성분 검사를 했어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왜 가만히 있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위험해져요.
순자가 두려워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누가 믿어줄까요? 저흰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순자 말이 맞았어요. 가정부 말만 가지고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점점 약해지시고 있어요. 정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오빠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다 아는 거예요? 며느리랑 아들은 확실해요. 사위는 잘 모르겠고요. 왜 그런 일을 해요? 돈 때문이겠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이 엄청날 거예요. 순자의 설명을 들으니 끔찍했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순자는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도 고민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정숙은 답답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노인이 오빠일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아는 게 있어요? 뭘 알고 싶어요? 가족관계나 과거 이야기요. 순자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원래 가난한 집 출신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젊을 때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대요. 건설업이었나? 정숙의 가슴이 뛰었어요. 오빠도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족은 없었어요? 원래 가족하고는 연락이 끊겼대요. 고향도 안 갔다고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정숙은 더욱 확신했어요. 그 노인이 오빠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조심하세요. 들키면 큰일 나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정숙은 마음을 정했어요.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더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가족들의 행동을 유심히 봤습니다. 미영이 노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약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짜증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 방에서 나오면 불만스러워했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준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용히 해. 들려. 미영이 아들을 제지했어요. 정숙은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지가 문제였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노인이 정말 오빠인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를 해야 했거든요. 안채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노인은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오빠와 닮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더 확실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머리를 만졌어요. 그때 머리카락 몇 가닥이 손에 묻었습니다. 이거면 되겠어. 정숙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DNA 검사를 하려면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뭐 하세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정숙은 놀라서 돌아섰어요.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미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아버지 방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청소를 하려고. 정숙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미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숙을 봤어요. 나가세요. 여기는 청소 안 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숙이 방을 나오려는데 미영이 막았어요. 잠깐만요. 뭘 만졌어요?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요. 손 보여주세요. 정숙은 당황했어요. 주머니에 머리카락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세요? 그냥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정숙은 할 수 없이 두 손을 보여줬어요. 다행히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주머니도 비워보세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미영은 끝까지 의심했어요. 정숙은 마음이 조급했어요. 머리카락을 들키면 안 됐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미영이 정숙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그때 진수가 나타났어요.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아버지 방에서 뭔가 훔친 것 같아. 정숙 씨가 그럴 리 없을 텐데. 진수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CCTV를 확인해 보자. 미영이 거실로 갔어요. 벽에 모니터가 달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식은땀이 났어요. CCTV가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여기 봐요. 미영이 화면을 되돌렸어요. 정숙이 노인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뭔가 만지고 있어요. 화면에서 정숙이 노인에게 손을 뻗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미영이 따졌어요. 그냥 이불을 정리한 거예요. 거짓말 마세요. 분명히 뭔가 가져간 거죠. 정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몸수색을 하겠어요. 미영이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이건 너무해요. 도둑질한 사람이 뭘 따져요. 미영은 정숙의 주머니를 뒤졌어요.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청소하다가 묻은 거예요. 아버지 머리카락을 왜 가재 시도이게 속 편집져 가요? 정말 실수예요. 실수라고요? CCTV에 다 나와 있는데요. 미영은 화가 났어요. 준호도 나타나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요. 준호가 혀를 찼어요. 당장 나가세요. 미영이 소리쳤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숙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세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과 일할 수 없어요. 미영은 정숙을 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급여는 어떻게 해요? 도둑질한 사람이 급여는 무슨. 대문이 쾅 닫혔어요. 정숙은 길거리에 서서 망연자실했어요. 하지만 머리카락은 확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결심했어요. DNA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병원을 찾았어요. 친족관계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검사인가요? DNA 검사요. 간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본인 샘플과 비교할 샘플이 있으신가요? 네, 머리카락이 있어요. 정숙은 주머니에서 머리카락을 꺼냈어요. 이걸로 검사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정숙은 자신의 타액 샘플도 제공했어요. 비용은 얼마예요? 1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정숙은 지불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어요.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다른 파출 부위를 찾아야 했어요. 당장 생활이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 집에 가 있었어요. 노인이 정말 오빠라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독을 먹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세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결과지를 받았어요. 친족관계 확률 99.9%입니다. 의사의 말에 정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요? 네, 거의 확실합니다. 형제자매 관계로 보입니다. 정숙은 손이 떨렸어요. 정말 오빠였구나 싶었습니다. 혹시 실수는 없을까요? DNA 검사는 정확해요. 99.9%면 확실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울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습니다. 오빠를 찾긴 했지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가족들이 독을 먹여서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숙은 분노했어요. 어떻게 가족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증거도 부족하고 힘도 없었거든요. 그때 순자가 생각났어요. 그 집 가정부였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숙은 순자에게 전화했어요. 저예요. 최정숙이에요. 어머, 어떻게 지내세요? 할 말이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무슨 일이세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둘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숙이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어머나, 정말 형제분이셨어요? 99.9% 확률이래요. 순자도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오빠를 구해야죠. 어떻게요?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순자는 걱정스러워했어요. 위험해요. 들키면 우리가 위험해져요. 그래도 해야죠.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정숙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요? 독 바꿔치기 하는 장면을 촬영하면 어떨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시도는 해봐야죠. 순자는 한참 고민했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저 혼자라도 할 거예요. 정숙의 각오를 본 순자가 마음을 바꿨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둘은 계획을 세웠어요. 집안에 CCTV가 있잖아요. 네, 거실하고 현관에 있어요. 그럼 사각지대가 있을 거예요. 부엌 쪽은 안 보여요. 순자가 집안 구조를 설명해 줬어요. 약은 어디에 보관해요? 냉장고 안에 있어요. 그럼 부엌에서 바꿔치기 하는 장면을 찍으면 되겠네요. 정숙은 핸드폰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언제 하죠? 내일 밤에 해봐요. 순자가 제안했어요. 가족들이 다 자고 난 뒤에 오세요. 몇 시쯤이면 될까요? 12시 넘어서요. 둘은 자세한 계획을 짰어요. 다음 날 밤, 정숙은 집 뒤편으로 갔어요. 담장이 낮아서 넘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가 뒷문을 열어줬어요. 조용히 하세요. 둘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약병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순자가 가리켰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서 녹화를 시작했어요. 순자가 약병을 꺼내서 다른 것과 바꿨어요. 그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더 필요해요. 독을 먹이는 장면도 있어야 해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요. 둘은 머리를 맞댔어요. 약병에 표시를 해두면 어떨까요? 정숙이 제안했어요. 무슨 표시요? 작은 점 같은 거요. 나중에 알아볼 수 있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약병에 작은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놨습니다. 이제 가세요. 위험해요. 순자가 재촉했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집을 나왔어요. 증거 하나는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경찰서를 찾았어요. 신고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살인미수요. 경찰관이 놀랐어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정숙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DNA 검사 결과와 동영상도 보여줬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경찰관은 회의적이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잡아야 해요. 경찰관의 말에 정숙은 고민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계획을 세워봅시다. 경찰과 정숙은 작전을 논의했어요. 경찰과 함께 세운 계획은 이랬어요. 정숙이 다시 그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직접 대결하는 거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숙은 걱정했어요. 저희가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김 경사가 안심시켰어요. 신호만 주시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숙은 그 집 앞에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미영이 나왔어요. 정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왜 여기 와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뭐 있어요? 당장 가세요. 미영이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최정환 씨가 제 오빠예요. 정숙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은 멈춰 섰어요. 무슨 소리예요? DNA 검사를 했어요. 99.9% 일치해요. 정숙이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거짓말이죠? 병원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때 진수와 준호도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아버지가 자기 오빠래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도 안 돼.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여기 있어요. 정숙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진수가 받아서 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정숙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봤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온 거예요? 미영이 물어봤어요. 오빠를 독살하려는 걸 알고 있어요. 정숙의 말에 모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양제가 아니라 독이죠. 증거가 있어요? 준호가 따졌어요. 여기 있어요. 정숙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젯밤 촬영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요. 동영상을 보여주자 가족들은 말이 없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미영이 억지를 부렸어요. 병원에서 약 성분 검사를 했어요. 독성 물질이 나왔어요. 정숙은 준비한 서류를 또 꺼냈어요. 이것도 가짜겠죠? 진수가 비웃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숙의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신고했다고요? 네, 살인미수로요. 준호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이 미친년이. 준호야, 진정해. 미영이 아들을 말렸어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진수가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오빠를 제대로 치료받게 하고 싶어요. 돈이 목적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를 원해요? 미영이 돈 얘기를 꺼냈어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숙은 단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고 오빠를 구하고 싶어요. 그때 준호가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빨리 오세요.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정숙이 불안해했어요. 우리 일을 도와주는 분이에요. 진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잠시 후 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건장한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들이에요. 미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정숙은 위험을 느꼈어요. 경찰에게 신호를 보내야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미리 정한 번호로 전화했어요. 지금이에요. 짧게 말하고 끊었어요.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준호가 다가왔어요. 아무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에요. 가족들은 당황했어요. 도망가요. 준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김 경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수색 영장이 있습니다. 경찰들은 곧바로 집안을 수색했어요. 냉장고에서 약병들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정숙이 가리켰어요.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미영과 준호가 수갑을 찼어요. 진수는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내가 한 일이에요. 조사받으러 가시죠. 진수도 결국 연행됐어요. 정숙은 안도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경찰들이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오빠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오빠가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오빠. 정숙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오빠, 정숙이에요. 오빠는 반응이 없었어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숙은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말랐습니다. 오빠, 이제 괜찮아요. 제가 구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난 오빠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순자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네, 그래야겠어요. 구급차를 불렀어요. 오빠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진찰한 후 말했어요. 독성 물질로 인한 중독 증세예요. 회복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정숙은 희망을 가졌어요. 며칠 후 오빠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어디지? 오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병원이에요. 정숙이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오빠가 정숙을 봤어요.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지? 정숙이에요, 오빠 동생. 오빠의 눈에 놀라운 기색이 스쳤어요. 정숙이? 네, 맞아요. 오빠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숙아, 정말 너냐? 네, 오빠. 둘은 손을 꼭 잡았어요. 수십 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미안하다.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미안해요? 연락 안 하고 살아서. 이제 됐어요. 찾았으니까요. 정숙은 오빠를 위로했어요. 나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요. 독이 다 빠졌어요. 독? 오빠가 놀랐어요. 정숙은 그동안의 일을 설명해 줬어요. 오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니. 이제 다 끝났어요. 고마워, 정숙아. 오빠가 정숙의 손을 꼭 쥐었어요. 가족이잖아요. 정숙도 웃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오빠는 조금씩 회복했어요. 몸도 좋아지고 기억도 또렷해졌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 오빠가 옛날 얘기를 했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바빠서 그냥 지나갔어. 미안하다. 이해해요. 정숙은 오빠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결혼은 했어? 아니요, 혼자 살았어요. 자식도 없고? 없어요. 오빠는 쓸쓸해 보였어요. 이제 우리라도 있잖아요. 정숙이 밝게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정숙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독성 물질을 먹인 것이 확실합니까? 검사가 물어봤어요. 네, 확실합니다. 정숙이 대답했어요.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DNA 검사 결과, 약물 성분 분석, 동영상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미영과 준호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저희는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어요. 그런데 왜 독을 먹였어요? 독이 아니라 영양제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순자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약 색깔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왜 미리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서요. 재판은 한 달 동안 계속됐어요. 결국 미영은 징역 10년, 준호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진수는 공범이지만 직접 참여하지 않아서 징역 5년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네요. 정숙은 만족했어요.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어요.
대기업 창업주 독살 시도 사건. 파출부가 밝혀낸 충격적 진실.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빠를 구한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오빠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정숙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좁아서 미안해. 정숙이 미안해했어요. 괜찮어.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오빠는 만족해했어요. 그런데 돈은 어떻게 돼요? 다 내 거야. 법적으로도 확실해. 오빠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우리 함께 살자. 오빠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둘은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정숙은 더 이상 파출부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고마워, 정숙아. 오빠가 매일 고마워했어요. 가족이잖아요. 정숙도 행복했어요. 순자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정숙이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로 도운 거죠. 둘은 좋은 친구가 됐어요. 시간이 흘러 정숙과 오빠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어서 행복해. 오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정숙도 만족스러웠어요. 어느 날 오빠가 말했어요. 우리 고향에 가볼까? 좋아요. 둘은 고향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부모님 묘소에도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려야겠어요. 정숙이 성묘를 준비했어요. 엄마, 아빠, 오빠 찾았어요. 정숙이 묘 앞에서 말했어요. 이제 함께 살 거예요. 오빠도 고개를 숙였어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온 후 둘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듯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오빠가 물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그래. 둘은 소박한 행복을 원했어요. 정숙은 가끔 생각했어요. 만약 그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오빠를 찾을 수 있었을까? 운명이었나 싶었어요. 모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하늘이 도운 거야. 오빠도 동감했어요. 이제 정숙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오빠라는 가족도 생겼고요. 가끔 순자와 만나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어요.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자가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옳은 일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해요. 둘은 서로를 이해했어요. 정숙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과거의 아픔은 잊고 오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의도 실현됐고 가족도 되찾았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